B번입니다. 7회. 1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중개계약에 관해서는 법령에서도 한 문제, 실무에서도 한 문제. 실무 문제나 법령 문제나 내용을 구성하는 데는 대체로 다 법을 근거로 해요. 하는데 이제 실무 쪽의 문제는 실무적 표현으로 좀 바꾼다는 것 뿐이지 법을 알면은 다 풀 수 있도록 글이 나옵니다. 자, 1번 지문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A는 매도 의뢰인 B와 5개월간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무적으로 바꿔 놓은 거죠. 5개월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어요. 뭘 떠올려야 되느냐면 법조문에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몇 월로 한다?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약정으로 5개월로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잘했다 이 소리라요. 실무적으로. B의 요청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였다. 잘했다 이 소리야. 왜? 법조문에 따르면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공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의뢰인과 합의하에 정보를 비공개로 합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잘했다 이 소리라. 알겠습니까? 실무 문제는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결론내주면 돼요. 법대로 하는 기거든. 알겠어요?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 C는 중개의뢰인 D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즉 일반 중개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어내야 되죠. 일반 중개계약 작성할 때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한 가지는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도 기재사항이다. 기재사항이다. 네 가지 다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거래 예정 가격 그리고 그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그리고 그 밖에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할 사항 이 네 가지 항목을 기재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거절할 수도 있지만 서면을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필요적 계상을 적어 넣으라라는 규정이잖아. 그렇죠? 잘했다. 3번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 15호 서식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서식이죠.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위반이잖아. 위반이면 업무정지 사유거든. 그런데 이제 업무정지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정지 사유에 따라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개월짜리 구분되어 있잖아. 그래서 3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명하였다. 잘했다라는 소리입니다. 3월짜리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3월 갖고 장난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3월을 9월 이렇게 뿌리면 틀린 거지만은 6월보다도 적게 쓰면은 O 처리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4번 개업공인중개사 F는 의뢰인 G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라는 소리야. 왜?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 경우에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될 의무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업무 정지 처분 받을 일이 없으니까 잘못 처리됐다. X 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2주일에 업무 처리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해줘야 될 이 의무는 무슨 중개계약 체결 시에만 적용되는 거다? 전속중개계약. 그걸 물어보는 의도죠. 알겠어요? 5번 개업공인중개사 H는 전속중개계약을 무슨 형태로 체결하고 순가중개계약의 형태로 체결하고 그까지는 법의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순가를 체결했던 정가를 체결했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지 않아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렇죠? 알겠어요? 순가 중개계약 체결 그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 점을 물어보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놨는데 1.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바로 틀려버렸잖아요. 이 이전자와 취득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우리가 많이 불렀다? 거래계약이라고 불렀지 뭐. 그래서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을 구별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중개계약과 거래계약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알겠어요. 우리가 항상 이 마인드는 늘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개 업무의 처리 과정, 중개 업무의 처리 과정을 크게 단계적으로 한 5단계 내지 6단계를 구분해 보면은
중개 의뢰 접수 받음으로부터 중개 업무는 시작이 돼가 의뢰 접수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뭘 거친다? 조사 확인 과정을 거쳐서 그 조사 확인 과정을 거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뭐한다? 성실 정확하게 뭐하는 거다? 설명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설명에 의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뭐가 완성됐다? 중개가 완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거래계약 체결 이후의 과정은 계약의 뭐다? 이행 과정이지. 이행 과정.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개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알아서 이행을 하는 거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할 의무사항이 없다 이 말. 그러나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할 것으로 뭐다?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정된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거다 안 할 거다? 할 거다라는 게. 그 하는 행위도 우리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되는 중개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잔금 중 일부를 뭐 횡령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져야 된다. 그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하는 행위가 바로 이 관여하는 행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원칙적으로는 중개행위 범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만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되는 중개행위 범위에는 포함된다. 이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되는 중개행위 범위는 판례 입장에 따르면 가급적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지금 요 단계가 바로 무슨 단계냐? 요 단계가 저거 중개를 접수라고 해놨지만은 법률 용어로 바꾸면은 뭐다? 중개 계약이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이 과정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럼 이 중개 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체결되는 거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는 거지 뭐.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고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와 취득하고자 하는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 바로 무슨 계약이다? 거래계약이다. 그럼 이렇게 딱 흐름을 놓고 보니까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은 같은 게 아니잖아.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소 한 문제, 요소 한 문제 나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 단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본 문제 중에서 제일 눈에 익은 문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에 관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하는 거. 알겠습니까? 제일 눈에 익은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그 문장하고 비슷한 것이 이 단계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뭐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똑같은 표현인데 일반 중개계약서의 권장 서식은 시행규칙에 정해놨고 거래계약서에 표준된 서식은 권장 서식이지만 시행규칙에 정해놨다 안 정해놨다? 안 정해놨다 이 말. 근데 요건 또 정해놨다 하더라도 뭐다? 의무사용 서식이 아니라 뭐다? 권장 서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그러나 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시행규칙에서 정해놓고 있는 전속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해야 되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뭐다? 업무 정지 사유다 이런 거잖아. 알겠어요? 표정에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알겠어요? 반응이 없어도 아는 건 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사람 따라서는. 그런데 반응이 없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반응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가만히 듣기만 듣고 나는 안다. 알겠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반응이 없이 공부하면 지겨워요. 처진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재미가 없어요. 알겠어요? 시간 가는 줄도 뭐다 모르게 공부가 싹 돼야 되는데. 알겠어요? 그 2번에 1번이 바로 틀렸어요. 그 2번의 중개계약은 특수한 쌍무계약이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알겠어요? 왜 특수한 쌍무계약이냐? 요 중개계약은 우리 판례 공부에 따르면 뭐다? 무슨 조건부 쌍무계약이다? 정지 조건부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판단하잖아. 알겠어요? 왜 정지 조건부냐? 요때 중개 보수에 관한 합의를 한다는다? 하는데
그다음에 그 합의한 중개보수는 언제 줄게? 언제 줄게? 중개가 완성되면 줄게라고 요때 합의하니까 뭐다? 무슨 조건부? 정지조건부 쌍무계약으로서 성질을 지린다. 요걸 깨달으면 어디에 응용하는 거예요? 중개보수에 관한 합의는 요때 하니까 중개보수 청구권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는 생기는 거는 언제 생긴다? 요때 생기는 거야. 요때 합의가 이루어지니까. 발생은 요때 되는데 행사는 언제 가서 한다?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행사하는 거다라는 소리라. 그러면 요 판례 입장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언제 받는 거다? 요때 받는 거라. 알겠어요? 요때 받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요 판례 입장에 따르면은 알겠어요? 그 법 이론적으로는 중개보수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거다? 언제 받을 수 있는 거다? 법 이론적으로는 요때 받을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이때 현실에서 주더라 안 주더라? 안 주더라라는 거라. 언제 줄라 하더라? 잔금 지급하고 난 다음에 줄라 하더라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이론적으로 요때 받을 수 있다 한들 내놔라 한들 주나 말이지. 안 주니까 뭐다 현실에서 자꾸 중개보수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 뭐 다툼이 자꾸 일어나니까 고마 법을 하나 만들어 넣어가 중개보수 지급 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넣었다 안 넣었다? 넣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당사자 즉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해서 약정한 시기가 있으면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면 되지만은 약정한 바가 전혀 없다라면 관행대로 언제 주도록 하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때 지급하기로 하도록 하자. 그렇게 법조문을 만들어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법조문은 현실의 지급 관행을 뭐 한 거다? 고려해서 법을 만들어 넣은 거야. 법 이론적으로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거다? 요때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론이 왜 그리 중요하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 법조문에 봐봐요. 법조문상으로는 중개보수 지급 시기에 관해서 합의가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 돼 있어도 봐봐요. 이론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거래계약이 체결됐어. 누구의 노력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노력으로. 알겠습니까? 아 무슨 얘기죠? 그런데 중도금 지급 전에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해제가 돼본 거야. 알겠어요? 이 거래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인의 노력으로 체결되었다가 누구 사정으로? 당사자 간의 이전자와 취득자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무효 취소 해제가 돼도 보수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 거래 성사를 누가 시켰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시켰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는 거야. 법조문만 갖고 보면 뭐다 그 사례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한다 이래 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론이 때때로 애매모호한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해결 기준으로서 법 이론이라는 게 중요하게 작용한단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법조문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한 다양한 분쟁 사건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게 법조문을 만들어 놓으면은 괜찮은데 그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법 이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실무에서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론과 실무는 똑같이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무만 잘 처리한다. 걔가 이론은 잘 모르고 이러면 꼭 사고 친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이번에 3번 중개계약은 관행상 무슨 형태로 이루어진다? 구두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소리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의 경우에는 뭐다? 법에 따라서 반드시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런데 적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속중개계약의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전속중개계약도 여전히 불료식 계약이야. 그러나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으니까 처벌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업무 정지되는 기다. 4번 중개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개계약을 무슨 형태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성문의 형태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도 그 점을 반영해가 일반 중개계약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특히나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별지 15서식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5번 중개계약은 불료식 계약이다라는 방금도 설명했죠. 1번이 틀렸고 3번
일반 중개계약 체결 시 의뢰인이 서면으로 중개계약의 체결을 희망할 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아까 네 가지 아닌 걸 찾아라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외웁니다. 중개례상물의 위치와 규모, 거래 예정 가격, 4번에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그리고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네 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그래서 3번에 중개례상물의 접근, 교통, 주변 환경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은 뭐다? 중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라, 잘 봐봐요. 단계그렇잖아. 요때는 그 네 가지 항목을 기본적으로 확인해가 기재해 놓고 이런 설명들은 언제 가서 하는 거다? 조사 확인 설명 단계 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전체 업무 처리 과정을 비춰보면은 3번이 틀렸다라는 것이 쉽게 보입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아파트에 대한 매도 중개 의뢰를 받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여 매수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을과 공동중개로 거래를 성립시킨 경우 그 절차로서 빠르게 연결된 것은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공동중개하는 과정을 빠르게 연결한 것을 찾아라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일단 봐봐요. 니은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니은의 갑이 매도 의뢰 받은 물건 정보를 갖다가 자신이 가입용하는 거래 정보망에 공개 등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매수 의뢰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을이 그 정보 등록된 물건 정보를 검색하게 된다라는 거 디귿으로 가는 거죠. 알겠어요? 검색한 결과 매수 물건이 등록돼 있음을 알았으면은 리얼 매수 의뢰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을이 갑을 또 한자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구나. 매도 의뢰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갑에게 매수인이 있음을 연락하게 되고, 알겠어요?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계약 체결이 성사되고 나면은 이제 중개가 완성된 거죠? 그 중개 완성된 사실을 매도 의뢰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기억에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중개가 완성됐다라는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알겠어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5번 보기의 내용은 전속중개계약의 체결과 그 이후의 과정을 열거한 것이다. 그 순서가 빠르게 연결된 것은 해놨습니다. 4번 문제와 출제 의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 거래 정보망 등의 정보 공개, 매물 등록 확인서 제출, 전속 중개의뢰, 두통 작성, 그리고 업무 처리사항 통지에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티귿부터 나와야 되겠네. 그렇죠.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속 중개 의뢰를 함으로써 전속 중개 계약이 체결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전속 중개 의뢰 접수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알겠어요? 뭐 해야 됩니까? 빠르게 연결된 것은 리얼로 가야 되죠. 전속 중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나 아니더라? 해야 되잖아. 그 몇 통 작성해요? 2통 작성하잖아. 의뢰인 한 부, 개업공인중개사 한 부. 그 디귿 다음에 리얼리 가야 돼. 알겠어요? 그럼 답은 벌써 3번이 티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리얼 다음에는 뭐로 가야 되느냐? 결국 전속 중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는 7일 이내에 자신이 가입하는 거래 정보망 등에다가 정보를 공개한다. 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으로 가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 니은, 중개인에게 거래정보망의 매물 등록 확인서 제출해놨습니다. 알겠어요? 이 니은에 매물 등록 확인서 제출하는 거는 여러분이 법조문에서 봤던 이 문장을 떠올려야 돼요. 전속 중개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했으면은 지체 없이 이런 정보를 공개했습니다라고 다시 의뢰인에게 알려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그 알려주는 걸 구두로 문서로. 그러니까 그 문서의 명칭이 뭐다? 매물 등록 확인서 이런 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일간신문에 만약에 공고를 했다면 그 일간신문에 공고된 문구를 복사해가지고 제출해주면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두 또는 문서가 아니고 문서 형식으로 알려줘야 되거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미연 봐봐요. 2주일에 1회사니까 적어도 14일 이내에 한 번 이상은 뭐다? 중개인에게 업무 처리 진행 사항을 통지해 줄 의무가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거다 말이야. 이런 게 이제 실무 문제야. 법을 반영한.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의뢰인으로부터 전속으로 중개를 접수 받는다고 쳤을 때 일 처리하는 과정을 뭐다? 올바르게 연결한 걸 찾아라라는 소리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6번으로 갑니다.
중개계약이 서면화, 유형화될 때 기대할 수 없는 기능은 해놨습니다. 옛날에 좀 아주 오래된 10몇 대 때쯤에 출제된 바가 있는 문제인데 지금만 살짝 고쳐놨어요. 그러세요. 중개계약은 관행적으로 구두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 그러나 서면화, 유형화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야. 그랬어요. 서면으로 작성하게 되면 바람직한 장점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게 아닌 걸 찾아라라는 소리야. 4번에 바로 답이 나오네요. 중개계약을 서면화, 명확화함으로써 중개보수의 자유로운 약정을 기대할 수 있다 해놨는데 아무리 중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중개보수의 자유로운 약정을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왜 뭐 합니까? 우리 법 제32조에는 중개보수에 관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한도가 있다 없다? 있다. 그 한도를 초과해서 지급을 한다 뭐 한다? 뭐 하는 거잖아요. 그 한도를 초과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초과되는 부분만큼은 판례 입장에 따르면 또 뭐 처리하고 있다? 무효 처리하고 있잖아. 그래서 자유로운 약정을 기대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려버린 거라. 알겠어요? 그 다음에 1번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자주적 통제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해놨잖아요. 이거는 자주적 통제 기능이라는 이런 뭐 어려운 표현을 써서 그렇지 별거 아니라요. 봐봐요. 무슨 계약이든지 계약을 갖다가 구두로 체결하게 되면은 체결한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이 이행해야 될 일이 뭔지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한데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계약의 이행 업무에 대해서 당사자는 명확하게 문서로서 인식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을 서로 간에 자율적으로 뭐다? 계약의 이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게 되는 거다. 그걸 자주적 통제 기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써놨는 거야. 알겠습니까? 7번으로 갑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즉 국토교통부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와 뭐 전속중개계약서를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해서 그 14호 서식과 15호 서식을 우리가 공부한 적 있죠. 안에 장글씨들을 그 안에 내용을 떠올려가면서 풀어야 돼. 틀린 걸 찾아라. 1. 양서식 모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을 두고 있으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날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을 이 1번 지문을 제가 다르게 표현을 바꿔 볼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전속중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고 뭐다? 그 서면에다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OX X다 이 말이에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서식은 오로지 뭐하고 뭐뿐이다?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뿐이다 이 말이에요. 중개를 접수를 소속 공인중개사가 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누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 의뢰인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만. 그 개업 공인중개사도 서명 및 날인이다. 서명 또는 날인이다. 또는이잖아. 알겠습니까? 그렇죠. 서명 및 날인하는 서식은 뭐하고 뭐뿐이다?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뿐이다라는 소리잖아요. 2번 양서식 모두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는데 틀려버렸잖아. 무슨 서식은 3년간 보관해라 하는 규정이 없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계약서는 규정이 있지만 그래서 2번이 틀렸잖아. 3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중개계약 체결 시에 작성 의무가 없으므로 미작성의 경우에도 제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제재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반 중개계약이 관행화되어 있지만은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이 서면이 작성되는 것도 뭐다?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까? 뭐 의무사항도 아니고 위반했다 한들 뭐다? 제재 규정도 명확하지 않고 이래서. 알겠어요? 4번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의뢰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해도 된다? 된다. 그것이 일반 중개계약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특징이잖아요. 5번 양서식 모두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 뒷면에는 무슨 형과 무슨 형으로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전형과 취득형으로 구분하도록 기재되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당연하죠. 알겠어요? 당연하죠. 알겠어요? 당연하죠. 봐봐요. 알겠어요? 당연하지. 알겠어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겠어요? 권리를 이전하는 자로부터 의뢰받을 수도 있는 게고 권리를 뭐 취득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의뢰받을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전자로부터 의뢰받았다라면 그 의뢰받은 내용에 대해서 뭐다? 이전용에다가 기재하면 되는 거고 취득 의뢰로부터 의뢰받았다면 취득용에 기재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중개계약은 이전 중개계약이 있을 수 있고 뭐 무슨 중개계약?
취득 중개계약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중개의 접수는 이전 중개의 접수다, 취득 중개의 접수다. 응? 요 중개의 접수는 이전 중개계약이다, 취득 중개계약이다. 어? 힌트. 이전이가 취득이가 이전이잖아. 이전 반응이 없어. 알겠습니까? 이전 의뢰받았으니까 물건이 나오는 거잖아요. 취득 중개를 접수 받았는데 어느 물건을 취득할지 예정이 돼 있나 모르지. 알겠습니까? 그 이전 의뢰받았으니까 그 이전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서 뭐해라? 조사 확인을 해라라는 거야. 그러면 설명을 하잖아? 누구한테 설명하노? 취득 의뢰는. 그럼 취득 의뢰인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돼. 그럼 여기에 무슨 중개계약이 있어야 된다? 취득 중개계약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소리다요. 그럼 제가 이렇게 중개 업무 처리 과정을 쭉 한 4, 5단계를 적은 거는 이전 중개 실무 과정이야. 알겠지? 이전 중개 실무 과정. 그럼 취득, 이 의뢰 접수가 취득 의뢰 접수라고 쳐봐.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나 없나? 없지 뭐. 그 시도비야. 그 취득 중개를 접수 받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 알겠어요? 그 취득 조건에 맞는 뭐다? 이전 의뢰 접수된 물건이 있어야만이 뭐다? 조사 확인해가 설명을 하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내가 중개사무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이전 중개를 접수받은 물건이, 매물 접수받은 물건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매수 의뢰인이 떡 나타났어. 알겠어요? 아이고, 고객님 매수 조건에 맞는 물건이 없는데요. 이렇게 해야 될까 이거? 맞죠? 매물 접수받은 게 한 건도 없잖아. 없는데요. 가잖아. 그러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당연히 싫어하지.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없어도 매물 접수된 게 많은데 딱 고객님 뭐다 매수 조건에 맞는 물건은 아직까지 뭐다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조만간 2, 3일 내로 뭐다 나올 수도 있을 거니까 그때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가 접수 받아놓고 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헛디기 매물도 있다고 캐한다. 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업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많은 뭐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매물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평소에도 늘 매물을 접수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뭐다 매수를 접수받으면 그 매수 조건하고 매물 나와 있는 조건하고 맞아떨어지면 바로 뭐다 확인 설명이 들어간다. 들어간다. 바로 들어간다 하는 거는 매수를 있다고 했을 때 아이고 때마침 뭐다 어제 좋은 뭐다 매물 하나 나왔는 게 고객님 조건에 딱 맞는 게 나왔는데 한 보러 가실랍니까?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많은 매물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칠판에다가 평면적으로 중개 업무 처리 과정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뭐다 이렇게 그려놔 버린 것이지. 알겠어요? 항상 중개의 접수는 양측면에서 다 존재해야 된다. 존재해야 되는 게야. 알겠어요? 근데 나는 매물을 의뢰 받았잖아. 그렇잖아? 근데 매도 조건에 맞는 매수인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취득 중개의 접수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근데 매물은 접수받았어. 그러면 계속 매수 의뢰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나? 옆집 사무실이라도 알아보는 게 낫나? 그런 거잖아. 그렇게 되면 결국 공동중개가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소리야. 우리 집에 이런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 뭐다? 우리 집에는 뭐다? 매수 조건이 이 매물 조건하고 맞는 게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당신 집에 뭐다? 이 집을 살 사람이 있나? 수배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 전화로 하든지 만나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러는데 뭐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는 이 정보교환 시스템을 통해서 무슨 중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공동중개하는 것이 안 좋겠네. 그래서 도입된 게 거래정보망이야. 근데 현실로 가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그 거래정보망을 뭐다? 많이 활용한다는다? 안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직방이다 따방이다 회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막말로 봐봐요. 그 직방이다 따방이다 하는 그 사이트에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뭐다? 수수료 회비 내가면서까지 가입하는 이유가 뭐다? 결국 거래 상대방을 고객을 발견하기 위한 거야. 알겠어요? 이놈의 고객들이 중개사무소에 직접 찾아와가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매물로 내놔뿐다. 직방에다 내놔뿐다. 다방에다 내놔뿐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런 게다. 좀 전체적으로 일이 돌아가는 이 구조 시스템에 대한 이해 속에서 뭐다? 바라봐요. 문제를. 알겠어요?
그래도 제가 칠판에서 이제 중개업무 처리 과정을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들어 적은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이 중개업무 처리 과정에서 비춰보면 무슨 단계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가 필요해지는 이유가 중개업에 접수받는 일, 그 다음에 뭐 조사, 확인, 설명하는 일,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일, 그리고 계약의 이행 업무에 원활하게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겠어요? 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소리라. 그걸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 바로 자격시험 제도가 도입된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뭘 설명할지, 뭘 조사 확인할지 알겠어요? 그것도 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럼 조사 확인할 때는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눈으로 그냥 멀뚱멀뚱하게 보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야. 법정 지상권도 모르는데 그걸 왜 설명을 하겠노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격제도가 필요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정도의 일은 변호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 없는 기다. 법무사도 할 수 있는 기도 없는 기다. 있는 거야. 법무사의 전문적 지식, 변호사의 전문적 지식 이 정도는 다 한다 모른다. 다 하는 거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근데 현행 법제도가 다 전문 자격사 간에 직역이 구분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라도 무슨 자격증 따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 이 일들을 하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무조건 이런 일 다 할 수 있는데 뭘 또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지 않아도 이거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고 하면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 그 다음 됐고 8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 확인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공부상 확인과 현장 답사에는 확인 방법이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요 단계와 관련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조사 확인하는 방법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 이 1번 논점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과목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다? 공시법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 말이지. 공부상 확인 방법 할 줄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알았는데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아가 봤는데 까만 거는 글씨여 흰 거는 종이여 이렇게 보는데 그 발급받을 이유가 뭐 있어? 알겠지? 무슨 그래서 제가 이거 딱 보면 봐봐요. 실무에서 필수 이 과정 거칠 수밖에 없거든. 공시법이라는 과목이 시험 과목에서 빠질 이유가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다가 공시법, 등기사항 증명서 일이 발급받아가 그 적혀진 내용을 분석하려고 하면 무슨 지식이 필요하다? 공시법 지식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은 그 안에는 다 권리가 기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권리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 민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시험 가면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었다 빼는 거 아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든 이제 거래사항 중요 사항들을 다 일정한 공부에다가 등록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일부 거래사항 중에 중요 사항들도 현장 답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도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그래서 그 현장 답사에 한 확인 방법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근데 현장 답사한들 개조심심한 나와가 막 지어서는데 왜 현장 답사를 할 거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법조문을 그걸 다 허용해놓고 있잖아요. 2번 공부사항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불일치가 있게 되면 뭐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다? 대장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다. 그게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배운 지식 아닙니까? 그렇죠? 권리관계에 관해서 불일치하게 되면 뭐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맞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맞고. 알겠어요? 3번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는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한다 뭐한다? 응?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뭐를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거다? 토지 대장이 아니고 소유자인데 소유자, 소유권이잖아. 그럼 등기사항 증명서를 해야 되지. 물론 토지 대장에도 토지 대장에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나 봐봐요. 방금 얘기했죠. 토지 대장에 기재되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하고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오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하고 불일치가 있게 되면 뭐를 기준으로? 등기사항 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알겠어요.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 확인할 때는 뭘 띄우면 돼요? 이리 물으마. 토지 대장 일이 나올 것이 아니라 토지 대장이 나온다 한들 토지 대장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걸 다 공시법에서 배우는 거잖아. 4번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한 기본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면 된다 해놨는데 디테일하게 좀 물어봤어요. 기본 증명서가 아니라 무슨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기본 증명서는 미성년자 본인 거밖에 안 나온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으로도 요 5개는 좀 왜 안 넣으면은 어디 가서 뭐다 좀 안 해 가는 소리 듣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 원래는 법 이름이 이래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등록에 관한 법률. 여기 옛날에 무슨 법이었다? 이 법이 옛날에는 무슨 법이었다? 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든 뭐했든 간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공부를 좀 했는 사람이 어디 가서 호적등본 이렇게 해서 아마 뭐다 공부했는 거 맞나 이겁니다. 알겠어요? 호적초본 이렇게 해서 아마 어디 가서 공부했나 소리 듣습니다. 이 법 이름이 옛날에 무슨 법이었다? 방금 이야기해 줬잖아. 호적법 알겠습니까? 그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무슨 제도로 바뀌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로 바뀌었다 이 말이지. 그때 이 시절에는 뭐다 호적등본, 호적초본 이렇게 발급해 줬잖아. 알겠어요? 그 외에는 없잖아. 그런데 이렇게 가족관계 등록제도로 바뀌면서 가족관계 등록부 하는 제도가 생겼다 이 말이야. 가족관계 등록부가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5가지 공부를 다 가족관계 등록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옛날에 호적부지 결국에는. 알겠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들어놓으라는 소리잖아. 그냥 상식도 넓힐 겸 가잖아. 기본 증명서 가는 게 있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가족관계 증명서 가는 게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 법정 대리인이 누구냐 가는 걸 확인하려고 하면 이거 띄봐야 된다 이거 띄봐야 된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봐야 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다? 혼인관계 증명서 가는 게 있습니다. 알겠어요? 결혼 몇 번 했느냐 알고 싶으면 이거 띄우면 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럼 네 번째 뭐다? 입양관계 증명서 가는 게 있어요. 입양관계 증명서.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다?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가는 게 있어.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알겠습니까? 이 5가지가 다 뭐다?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청 가서 뛸 때도 알겠어요. 고등주민센터 가서 뛸 때도 뭐다? 이런 거 정확하게 구별해서 발급받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5가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거든. 모르니까 뭐다? 공무원들이 이걸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그래가 뭐 하시려고 뛰러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공무원들이. 알겠어요? 그 뭐 때문에 뭐다? 뛰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뛰가 가시면 됩니다. 하면서 공무원들이 발급해 준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공무원들은 이 각 가족관계 등록부의 이 5가지 공부의 용도를 제각각 다 안다 모른다? 알기 때문에 뭐 뛰러 하십니다. 그러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뛰가로 가네요. 이렇게 하면 뭐다? 요거 뛰가 가시면 됩니다. 하면서 준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업공인중개사 정도 되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로 뭐다?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이런 공부들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둔 공부들 이런 것들을 뭐다? 각각의 용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 없앤다?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라요. 그래서 그 다음 됐고 그래서 8번에 5번 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당연히 없으니까 모르는 답사, 현장 답사입니까? 이 5번 질문을 제가 집어넣은 이유는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공부사항 확인 방법 이외에 현장 답사를 확인해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리 물어봐. 한 개가 답이 나왔잖아. 뭐 공부사항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둘째 이유는 현장 답사에 의한 확인 방법도 병행해야 되는 둘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시법 공부할 때 공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무슨 역이 없다? 공신력이 없다? 그럼 공부를 100% 신뢰할 수 없다? 이 소리잖아. 그럼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뭐다? 실제 내용과 뭐 할 수도 있기 다를 수도 있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알으세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현장 답사를 통해서라도 공부상 진행과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그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말한다?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생기잖아. 토지 같은 경우 중개할 때는 경계. 알겠어요? 경계가 실제 경계와 공부상 등록된 경계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거래는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등록된 경계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요. 그런데 현장 답사를 해보니까 실제 경계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나 없나? 있잖아.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경계 확인 청량을 해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바람직하겠습니다라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확인 청량한 결과 뭐다? 이 청량 결과가 나왔잖아? 그럼 공부상 등록된 경계가 다르더란 말이지? 그러면 아세요? 거래 당사자 간에 청량의 결과 나온 그 경계를 가지고 거래계약 체결하기로 합의를 범으로써 뭐다? 공부상 등록된 경계는 뭐다? 더 이상 거래 기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렇게 해줘야 나중에 거래 분쟁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토지의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판례 입장도 민법인가 공시법 시간에 들어봤을 거다, 이 말이야. 그런 지시들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 다음 9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의뢰인 을로부터 A 부동산을 처분해 달라는 매각 의뢰를 받았다. 지금 이 단계와 관련된 실무 문제잖아. 계속 중개의 접수와 관련된. 이때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 실무상 조치를 취한 행동 중에서 타당한 것은 일 잘 처리한 걸 찾아라라는 소리야. 결국 1. 등기상 증명서를 통하여 소유권 및 경계를 확인한 등 권리 분석을 하였다. 잘했나? 잘못했나? 일 처리 잘했나? 잘못했나? 반응이 없어요. 그 경계가 등기상 증명서에 나오나 안 나오는데 왜 확인해 놓어? 알겠어요? 틀려버린 거잖아. 2번 A 부동산이 도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법상의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의 확인 설명은 생략하였다 해놨습니다. 일 처리 잘못했나? 잘못했나? 잘못했잖아. 알겠어요?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 공부할 때 국토계획법에 전국토는 용도 지역을 몇 가지로 구분한다? 전국토를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이 말이지. 도시지역과 뭐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알겠어요? 그럼 도시지역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사항이 없나? 했잖아. 그럼 그걸 또 확인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되는 거잖아. 기초적으로 도시지역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3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을 을은 누구? 의뢰인이네. 의뢰인 을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해놨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겁니다. 거래 당사자인 의뢰인은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봐봐요. 이런 알겠어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뭐다? 틀렸다 하면서 막 한다고. 여러분들 매도인이 알겠어요. 이름 적고 도장까지 찍어요, 안 찍어요? 실무에서는. 이름 홍길동 적고 도장 찍잖아. 그럼 서명 및 날인이가 서명 또는 날인이가? 서명 및 날인하고 있잖아. 내가 본 경험에 의하면은 뭐다?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다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고 뭐던데? 서명 및 날인이던데? 하면서 X 캡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법은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거래 당사자는 서명 및 날인이다. 서명 또는 날인이다. 서명 또는 날인으로 돼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밑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지. 또는이 더 좋아요? 밑이 더 좋아요? 거래 안전을 위해서는 밑이 더 확실한 거지. 그러나 법은 뭐 하도록 돼 있다? 서명 또는 날인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법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서명 또는 날인보다도 더 강하게 뭐다? 명확하게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위반은 아니지 뭐. 알겠어요? 그 다음 4번 법정지상권, 유치권, 저당권 등은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 실제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 말이지. 저당권은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이 말이지. 끼워 넣었잖아. 5번 토지대장을 통하여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확인하였다. 일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왜 잘못했느냐? 토지대장 아무리 눈 닦고 읽어봐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나오는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소리잖아.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10번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단계와 관련된 실무 문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또 뭘 들다 봐요. 알겠어요? 이 전체 흐름이 딱 머릿속에 잡혀져 있어야 되지. 알겠어요? 기업,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기사항 증명서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부동산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들이잖아. 면적은. 그럼 기업은 니은 토지 소유자의 무슨 사항? 인적 사항에 관하여 토지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틀렸고. D가 토지 소재지가 토지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뭐를 기준으로? 토지의 소재도 바로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이잖아. 권리관계 아니잖아. 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잖아. 틀렸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을 우선적으로 열람하여 확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을 우선적으로 열람하여 확인하면 됩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우선적으로 열람해야 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잖아. 그게 틀렸잖아.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 알겠어요? 아니, 법정지상권인데. 알겠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뭐뿐이다? 기억 하나뿐이다. 라는 소리잖아. 알겠어요? 1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으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조사 확인 방법으로 틀린 것은 주거용 건축물이랍니다. 1.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2. 중개대상물의 종류나 면적이나 용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면 되고. 알겠어요? 3번 건폐율 상한과 용적률 상한은 뭐를 통해서 조사 확인한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건폐율 상한과 용적률 상한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뭐를 통해서 조사 확인해가 설명하면 된다. 또 봐봐요. 여러분들이 공법책에서 알겠어요? 건폐율과 용적률 수치가 쭉 나오는 거 봤다 안 봤다? 봤다. 그 받는 거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거 맞어요 안 맞아요?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거 맞나? 맞죠? 근데 그 여러분들이 봤던 50%, 60%, 90% 가는 거는 뭐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거야.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야. 알겠어요? 대통령령에 그렇게 정해놓은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알겠어요? 시군 조례로 뭐다?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실무에서는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이 대통령령이 적용되는 거다. 시군 조례가 적용되는 거다. 시군 조례가 정한 요율이 아니고 퍼센테이지가 적용되잖아. 그러면 시군 조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아무리 눈 닦고 읽어봐도 숫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건폐율 수치, 용적률 수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기본적으로 뭐를 확인하는 거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뭐다?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거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기본적으로 뭘 확인하는 거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거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공부하면서 지역제, 지구제, 구역제에 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 말짱 꽝입니다. 이해, 지역제, 지구제, 구역제라는 알겠어요? 이 제도에 이해가 없으면은 알겠어요? 말짱 도루묵이야. 알겠어요? 자, 이 지역 한번 물어볼게요. 이 지역, 지구, 구역 세 단어 들어봤잖아. 이 세 단어 중에서 뭐가 제일 기본이고 중요하다? 지역이야.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알겠어요? 지구와 구역은 뭐다? 이 지역을 뭐 하는 거다?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어요?
지역재 하나만으로는 전국도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는데 힘들더라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 지역재 이외에 이걸 보완하는 측면에서 무슨 제도도 함께 시행하는 거다. 지구재와 구역재를 함께 시행하는 거다라는 소리다. 보완. 이런 보완이라 하는 말 여러분 스스로 했지 방금. 그 보완은 실무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완이라는 게 덮어서 지정하는 거예요. 지역이 지정된 그 땅에다가 뭐를 지정하는 거다? 지구를 지정하고 뭐를 지정하고 구역을 지정하는 거야. 그 동일한 땅, 지역이 지정된 그 땅에다 덮어서 지정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책 쓸 때 덮어서 한하고 뭐 보완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보완을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보완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건폐율을 뭐다 강화하거나 뭐 완화, 알겠어요? 지구 구역제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공부가 바로 뭐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한 가지 더 알겠어요? 이 지역 지구 구역은 그러면 지정을 하는데 알겠어요? 지정을 하는데 무엇으로 지정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으로 지정한다. 계획으로 지정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가 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이런 것들을 다 무슨 계획이란다?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계획으로 지정한다라는 거야. 계획으로 지정한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이야기를 또 해주면은 계획으로 지정한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절차를 밟아서 지정한다 그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하는 거 공부하잖아. 그 절차를 밟아서 지정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하나 지정하는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때때로.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계획으로 지정한다. 그 말은 절차를 밟아 지정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알았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은 이런 말도 나와요. 잡아요. 철도 보호지구 하는 게 있다 없다?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에 보면은 철도 보호지구 하는 말이 나와. 알겠어요? 이 지구도 여기 지구하고 글자 똑같잖아. 그럼 이 철도 보호지구의 지정하는 게 아니겠나? 이 지정은 계획으로 지정한다. 말이 맞다 안 맞다? 아니라 계획으로 지정 안 해 저거는. 그 말은 절차를 밟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저런 지구는 어떻게 지정한다? 응? 옳지. 그런다 했잖아. 제가 그랬죠. 법률을 규정하는데 말은 맞아요. 요리 이야기해. 법이 직접 뭐다? 지정한다. 이렇게 하면 돼. 법이 직접 지정한다라는. 법이 직접 지정한다 하는 말은 법 조문에 보마. 요서부터 요까지는 무슨 지구로 한다? 철도 보호지구로 한다 하면 그냥 적어 놔본 거야. 알겠어요? 그럼 누가 뭐 절차 밟는 것도 없고, 알겠어요? 법이 그래 돼 있다는 거야. 법에 따라서 당연히 그 땅은 뭐다? 철도 보호지구다 아니다. 철도 보호지구다라고 정해지는 거야, 고마. 알겠습니까? 그래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가 뭐 교육환경보호구역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것도 절대구역이 있고 상대구역이 있거든. 그 교육환경보호구역도 뭐다? 구역하잖아. 계획으로 지정한다? 아니다라는 거야. 그렇죠? 뭐로 지정한다? 법이 직접 지정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법이 직접 지정하는 지구 이런 거는 구역 이런 거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소리라.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잖아.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11번에 4번. 토지 이용계획과 관련하여 공부에서, 이 공부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겠지.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결국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종합정보망 하는 것들이 있다. 그걸 통해서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나라 지역정 계약하는 사이트 있다 그랬죠? 알겠어요?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한다. 5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누구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다는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나 없나? 없잖아. 그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야 없앤다? 있어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다. 세부 확인 사항이다. 세부 확인 사항이지 않느냐라는 소리야. 그래서 1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의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연결한 것은 해놨습니다. 잘못 연결한 것은 자, 그래서 알겠어요. 1번의 공법상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는 당연히 무슨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지상권, 임차권 등의 설정은 등기사항 정면서의 각구가 아니라 얼구, 소유권 지분과 대지권 비율은 공유지 연명부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부동산 공시법 공부하면서 지적 공부 가는 거 공부했다 안 했다? 했다. 그 지적 공부에는 공유지 연명부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그 공유지 연명부에는 소유권 지분 나온다 안 나온다? 공유지 연명부 소유권 지분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그러면 대지권 비율은 공유지 연명부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대지권 비율은 뭐를 띠보면 나온다? 자, 저를 봅니다. 지적공부 이야기해요. 지적공부, 무엇을 지적공부를 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 공유지연명부, 그 다음 대지권 등록부, 알겠어요? 대지권 등록부, 그럼 6개 나왔잖아? 그 다음에 뭐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옛날에 수치지적부 하는 거잖아. 이 7가지가 바로 뭐다? 지적공부예요. 그럼 자, 봐봐요.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나오겠노? 대지권 등록부에 나오지. 알겠습니까? 그 지금 지적공부 명칭 자체가 확실하게 안 익혀지니까, 알겠어요? 당연히 대지권 비율은 내가 기억나면 대지권 등록부에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도 가능한 거 아이가. 알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라 하는 게요. 기본적으로 암기할 사항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대지권 등록부 상세히 잘 모르더라도 대지권 등록부라는 이 단어는 암기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하잖아. 그래서 무슨 됐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는 이 명칭 자체도 익혀놔야 그 다음에 무슨 공부하노?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안에 무슨 내용이 기재되는지 그 다음 단계로 공부하고 그런 거지. 알겠지? 항상 서식은 그 서식의 제목은 뭐다? 정확하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사람들이 다 전부 다 가잖아. 아파트 분양계약서 가잖아. 맞죠? 분양계약서 가잖아요. 근데 그 분양계약서 가보면 그 위에 제목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한다. 아파트 분양계약서라는 글자 있나? 없는데요. 뭐라고 돼 있노? 뭐라고 돼 있어요? 공급계약서라고 나온다고. 그걸 사람들이 실무에서 그냥 분양계약서 한다. 그 뜻은 맞아요. 맞지만 가급적 공식적인 서류의 명칭은 그 서식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가급적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해.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데 좋잖아. 실거래가 신고, 아파트 공급계약,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여러분들 분양계약서 가는데 아파트 공급계약서 작성했잖아. 그럼 실거래가 신고해야 된다. 해야 되잖아. 알겠어요? 그 법조문에는 공급계약이라 나오지 분양계약이라고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자꾸 자기 입에는 분양계약 이렇게 입히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알겠어요? 항상 서식의 명칭은 그 서식이 사용하고 있는 그 명칭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아. 알겠어요? 어버치나 매치나 그 말이 그 말 아이가?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알겠어요? 법 공부할 때 이 자세를 공부해야 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알겠습니까? 그 자세로 용어를 구별해서 써야 돼. 자, 그 다음 됐고 4번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다 대장에 나온다. 나온다. 이 말. 건축물의 현황과 그 대지에 관한 현황 등은 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 가능. 13번 다음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18종류의 이 문제는 한번 쭉 읽고 지웁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4년도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18종류의 공적 장부를 하나의 공부로 통합한 공부 이름이 뭐다? 부동산 종합공부 하는 게 있어. 그 부동산 종합증명서 제도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그 안에 뭐 지적도, 임야대장, 토지대장 이런 게 한꺼번에 다 발급돼 버려. 알겠어요? 틀린 것은 시험 출제 가능성 거의 제로인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1. 토지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종합 정보를 정보 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우리는 부동산 종합 공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의 관리 운영은 누가 하도록 해놨다? 지적소관청이 하도록 해놨고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지적 공부의 내용과 건축물 대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도 같이 종합해서 등록한다. 한다. 여러 가지 공적 장부들을 하나의 장부로 통합해 놓은 것이 바로 부동산 종합증명서 제도라. 4번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록하지 않는다 하는데 권리에 관한 사항도 등록이다 등록하다? 등록입니다. 알겠어요? 다 등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행해서 발급을 하고 있어요. 병행해서. 따로따로 지적도 따로, 알겠어요? 뭐 토지대장 따로 이 발급도 하면서 또 부동산 종합증명서도 발급하는 이렇게 도시에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몇 년 뒤가 될지는 몰라도 이제 뭐다? 부동산 종합 공부 제도가 정착이 되면 그때는 따로따로 발급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알겠어요? 5번 부동산 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점검해보는 정도로 집어넣어놨습니다. 현재 하여튼 18가지 종류의 각종 공적 장부를 하나의 장부로 발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시행되고 있다. 그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 기본서 잠시 한번 볼까요? 기본서 한번 봐봐. 기본서 몇 페이지를 잠시 보느냐 하면은 이거 내가 수록을 해놨지 싶은데 319페이지 봐봐요. 319페이지 기본서에 보면은 그 양갈로 3번 있죠? 양갈로 3번 있잖아? 5줄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근데 제가 기본서라서 다 수록을 해놨지. 2009년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통해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부동산 종합공부의 관리 운영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청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가 2013년 7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될 때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온라인 즉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나라 부동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각주가 있잖아. 각주 1번부터 있죠?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지적법 조문에 그렇게 정의 내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개별법에 의해 관리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정보관리체계로 통합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융합행정의 새로운 모델로서 공간정보에 기반이 되는 디지털 종합공부가 최초로 제도화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평가해 놓은 게 앞으로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은 이제 뭐다?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받음으로써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공부를 한꺼번에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어디로 가버렸냐? 어디로 가버렸냐? 여기로 가봅니다. 그것이 324페이지를 가봐요. 324페이지에 가면은 부동산 종합증명서에가 토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 토지 돼 있지? 밑에 쭉 나오잖아. 또 봐봐. 그럼 오른쪽 또 계속 부동산 종합증명서 이렇게 되잖아. 또 넘겨봐봐요. 326페이지도 봐봐. 부동산 종합증명서 토지,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 봐봐. 쭉 봐봐. 쭉 봐봐. 그렇지. 그 328페이지 쭉 봐봐. 그렇지. 쭉 봐봐. 이런 식으로 여러 각종 공적 장부 18가지 장부에서 발급되어지는 사항들을 갖다가 이렇게 부동산 종합증명서라는 장부로 하나로 다 일원화시켜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라는. 아까 칸막이 행정 했었잖아.
이때까지는 그럼 18가지 공적장부를 발급하기 위해서 여 갔다가 저 갔다가 요 갔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발급받은 걸 이제 종합증명서 제도를 통해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부동산 종합증명서 양식들을 책에 수록해놓은 교재가 없어요. 알겠어요? 제가 이제 원래 처음으로 봐봐요. 조금 시동을 걸어놨는 게 벌써 선견지명이 있잖아. 알겠어요? 선견지명.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서도 제가 일부를 조금 캡처해가지고 책에 집어넣어놨다 집어넣어놨는데 내년 시험부터는 전자계약 시스템도 시험 출제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 말고 내후년 몇 년 또 뒤되면은 부동산 종합증명서 제도가 또 시험 문제로 출제될 날이 또 온다 안 온다? 옵니다. 알겠어요? 옵니다. 알겠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알겠어요? 18가지 각종 장부를 따로따로 다 발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종합증명서 제도를 시험 문제 출제할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긴 하지만은 알겠어요? 몇 년 뒤에는 또 그리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다시 문제로 갑니다. 알겠어요? 14번, 15번까지 하고 쉬었다 갑니다. 알겠어요? 14번,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가 각종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답이 뭡니까? 생육상태 알겠습니까? 생육상태는 무슨 방법으로 조사 확인할 수밖에 없다? 현장 답사. 1번, 토지의 지목은 뭘 통해서 확인하면 돼요? 토지대장.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뭘 통해서 확인하면 돼요? 건축물 대장. 개별 공시지가는 뭘 통해서 확인하면 돼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토지대장에 보면은, 임야대장에 보면은 공시지가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걸 통해서 확인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배우지 않은, 자, 공시지가 확인은 가는 것도 따로 있다, 없다? 개별 공시지가 확인은 가는 게 따로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공부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 건축물의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뭘 통해서 확인하노? 이리 물으면 공시지가 확인을 통해서 확인한다 하면 돼요. 그러나 대장에도 개별 공시지가가 기재된다 안 된다? 기재되기 때문에 대장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토지의 경계는 뭘 통해서 확인합니까? 토지의 경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한다 하네. 알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뭘 통해서 확인합니까? 그것이 지적도와 임야도라는 도면을 통해서 확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개별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다면 확인한다고 한다. 뭐 합니다. 이게 좌표 때문에 일반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면을 통하지 않고 토지의 경계를 확인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문가용. 알겠어요? 전문가용. 그러면 도면은 일반인용.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근데 원래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알겠어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알겠어요? 도면이 작성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알겠어요. 보다 더 정확한 토지의 경계를 등록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터 따로 작성한다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이 다 완료된 그런 토지일 경우에는 도면도 있고 뭐도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있고, 그래서 소위 비싼 땅들은 다 뭐가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실무적으로 이래 됩니다. 도면도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있다는 거야. 한 땅에 대해서. 알겠어요? 한 땅에 대해서. 그러면 청량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는 어느 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가지고 청량의 목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그 토지의 필지에 대한 도면을 발급받아 보면은 도면에 글자가 나와요. 이 도면으로는 청량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딱 적혀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 문구가 있는 지적도를 봤다. 그러면 무슨 부도 작성돼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작성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그 문구가 없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게 안 비싼 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15번 다음 중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인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도 또는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다 세부 확인 사항이다 세부 확인 사항이다. 그럼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이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죠? 입지 조건은 기본 확인 그럼 1번, 2번, 3번, 4번은 다 무슨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주거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3번의 벽면 및 도배 상태까지도 뭐다? 세부 확인사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비주거용 건축물 같으면은 도배 상태는 뭐다? 환경 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아니다, 이리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합니다. 그래서 1시 반까지 하고 알겠어요. 또 2시 반부터 뭐 5시까지 또 하고 그래 알겠어요. 그래서 쉬었다 합시다.